무리함수 개념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무리함수, 뭐가 무리함수냐? 자, 문제를 낼게요. 자, y는 루트 3x랑 y는 3 루트 x가 있어요. 다음 중 무리함수는 루트라는 기류가 있다고 무조건 무리함수는 아니에요. 자, 사실은 알고 보면 얘는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y는 ax, 얘가 1차 함수잖아요. 얘가 1차 함수. 근데 그 개수가, x 앞에 개수가 루트 3일 뿐이에요. 얘는 0,0을 지나고 x가 1일 때 루트 3, 1, 루트 3을 지나는 이런 1차 함수예요. 자, 근데 요거 아래는 무리함수예요. 아, 그러니까 무리함수라는 거는 이 x, 주인공 x가 그 기호, 루트 안에 있어야 걔가 무리함수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y는 3분의 x랑 y는 x분의 3, 요것도 둘 중에 하나만 지금 분수 함수거든요. 뭐가 분수 함수냐? 얘가 분수 함수예요. 요거는 사실 1차 함수죠. 자, 마찬가지로 x 앞에 개수가 3분의 1인, 자, 3분의 1인 요런 1차 함수고, 자, x가 분모에 있으면 분수함수, x가 루트 안에 있으면 무리함수, 뭐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자, 무리함수가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허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 y값이 허수가 되는데 무리함수는 일반적으로 함수값이 실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자, 얘가 실수가 돼야 되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어쨌든 대수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실수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 정의역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특별히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 y가 실수가 되도록 함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루트 안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 정의역에서만 이 함수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근호, 루트라는 기호죠. 근호 안의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정의역을 지금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루트 x, 이게 완전 기본형이죠. 요 기본형 그래프가 어떤 양상으로 그려지냐를 일단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요 a 값이 커질수록 작아질수록 어떻게 변하냐,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 그거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걔를 예쁘게 정리한 거 ax 플러스 b 플러스 c 뭐 이렇게 된 일반형까지 지금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먼저 y는 루트 x,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지 지금 예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그런데 얘가 지금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런 거랑 y는 마이너스 루트 x 요거랑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런 형태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영역의 x 값들만 넣을 수 있어요. x가 음수인 거는 못 넣어요. 자, 그래서 x에다 0을 넣으면 y 값이 0, x에다 1을 넣으면 y 값이 1, x에다 4를 넣으면 y 값이 2. 아,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점들을 다 찍으면 0일 때 0, 1일 때 2, 2일 때가 아니라 4일 때 비로소, 자, 1, 2가 있다면 1, 2, 3, 4일 때 비로소 2가 돼요. 자, 그리고 y값이 3이 되려면 x에다가 9를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증가하기는 하나 처음에는 조금 급하게 증가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 약하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이런 형태가.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요런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x의 양수를 이번엔 못 넣는 거예요. 이런 영역에서만 볼게요. 마찬가지로 x에다 0 넣으면 y가 0,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가 1,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으면 y가 2, 이런 형태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1, 1, 2, 3, 4, 마이너스 4를 넣으면 y가 2. 그래서 요런 형태, 이런 형태가 돼요. 요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요런 형태를 그려볼게요.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요런 영역에서만 지금 정의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y값은, 자,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리고 4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1을 넣으면 0 넣으면 0이고 x에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x에다가 2, 3, 4, 4를 넣으면 그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그래프는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수가 되죠. 그럼 x가 다시 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영역에서만 정의되고 x에다 0 넣으면 y가 0,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y가 마이너스 1, x에다가 마이너스 4 넣으면 y가 마이너스 2. 그러면 x랑 y랑 부호가 같다. 즉 3, 4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0 넣으면 0,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3, 4, 마이너스 4 넣으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넣으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자, y는 뿔마 루트 뿔마 x, 요렇게 되는데, 일단 0,0은 무조건 지나요. 어떤 그래프든 0,0은 무조건 지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얘가 플러스라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만,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서만 그려지니까 여기가 플러스면 0,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거고, 얘가 플러스니까 0,0 기준 오른쪽으로만 그려지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0,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만 그려지고, 얘가 마이너스면 0,0을 기준으로 왼쪽에만 그려진다. 그래서 요렇게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얘가 마이너스면 왼쪽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함수값은 y값은 여기가 플러스면 위쪽으로 그려지죠. 지금 위쪽으로.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아래쪽으로 그려지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 루트 앞에가 플러스면 위쪽,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면 아래쪽. 요렇게 해서,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0,0, 그리고 여기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아래. 그래서 오른쪽, 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 아래.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네요. 자,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정리가 됐고, 이번에는 x 앞에 수를 조금 키워볼게요. y는 루트 2x 요거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요쪽에다가 y는 루트 2x 요거를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x 앞에가 여기 루트 앞에가 뿔이니까 0,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거. 오른쪽 위를 향하는데 이렇게 향할지 모르는 거잖아. 일단은 y는 루트 x가 이렇게 되니까 y는 루트 2x는 이거 아니면 이거일 텐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x에다가 2를 넣으면 루트 4가 돼서 2가 되죠. 요렇게 되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x에다가 4를 넣으면 루트 6이 돼서 점점 커지는 이런 식으로 커지겠다. 그러면 이제 y는 루트
2분의 1x 요거를 해볼게요. 그러면 x가 0일 때는 0이고 x가 2일 때가 비로소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 아, 그러면 결론이 뭐냐. 이 x 앞에가 1이고 2이고 2분의 1이고 자 이렇게 여기에서 점점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2분의 1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말하냐? A 값이 크면 클수록 이 x축이랑 멀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시작점이 이렇게 돼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 시작점을 지나면서 x축이랑 평행 y는 k 뭐 이렇게 되겠죠. 걔랑 점점 멀어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가 커질수록 X축이라는 거는 시작점을 지나면서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평행이동하면 X축이 아니고 달라질 테니까. X축과 멀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A가 음수야. 만약에 요렇게 된다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A 값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론은 절대값 A가 클수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A가 양수든 음수든 지금 X축과 다 멀어진다. 이게 지금 공통된 성질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차함수에서는 y는 ax제곱 요 a 값 있었죠. 그리고 분수함수에서는 y는 x분의 k 요 k 값 있었죠. 요 a와 k는 절대값 a와 절대값 k는 그 값이 같다는 거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도 겹쳐지는 그래프가 되는 그런 고유한 특성을 가진 값이었어요. 그거와 같은 게 무리함수에서도 이 a예요, a. 요 A가 같다면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결론. 자, A가 같으면 평행이동해서 겹쳐진다. 그런데 얘랑은 지금 여기가 A가 같지는 않죠. 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평행이동해서 겹쳐지지는 않으나 얘를 Y축 대칭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Y축 대칭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고 정확하게 얘랑 얘는 Y축 대칭 관계고. 아, 그래서 평행이동만 있으면 A가 같아야 되지만 부호가 다르면 안 돼요. 그런데 절대값 A까지 같으면 대칭이동을 해도 겹쳐지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y는 2 루트 3x랑 y는 루트 3x에서 A값이라는 건 x 앞에 개수죠. A값이 같으니까 얘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서 겹쳐지겠구나 라고 하면 또 안 돼요. 자, A값이라는 거는 기준이 이 루트 앞에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1을 남겨두고 그리고 그 루트 안에서 x의 개수예요. 얘는 2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 그러면 요거는 4가 돼서 들어가서 12x가 돼서 얘와 얘는 지금 A값이 달라요. 그래서 평행이동 해서 겹쳐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를 할 때도 여기가 2x분의 1이라고 했다고 k값이 1은 아니었잖아요. 2x가 되면 모든 항을 2로 나눠서 얘를 1x로 일단 만든 다음에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됐듯이 자, 요 k과 a가 지금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얘 x 앞에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루트 앞에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이 부호는 상관없고 1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 그 K값과 A값이다. 자, 요렇게 구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얘를 평행 이동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또 문제를 낼게요. 문제.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요런 무리함수식이 있어요. 자, 얘는 일단 이제 고쳐볼게요. 이거 뭐 굳이 고칠 필요는 없는데 마이너스 루트 x가 먼저 나오게끔 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어쨌든 1이니까 지금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사실 누구를 평행 이동했냐?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를 평행 이동했을 거예요. 자, 평행 이동해도 요거는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이거는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요거를 그려보면 0,0을 지나면서 방향이 왼쪽 아래 요런 식으로 지나가요. 요런 식으로 지나가요. 이렇게 시작점이 0,0과 방향이 왼쪽 아래. 그러면 얘를 어느 쪽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냐? 여기다가 x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x 자리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얘가 분배돼서 플러스 6이 될 테니까. 그리고 뒤에 플러스 7을 했다. 아, 즉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했구나.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하면 시작점의 위치가 2,7이 돼서 방향은 똑같이 왼쪽 아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더 구체적인 거는 이렇게 지나갈지는 y절편을 구해서 x에다 0 넣어서 y절편이 지금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7 마이너스 루트 6으로 얘는 0보다 크죠? 아, 그래서 요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그려지기는 할 건데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표준형을 이제 지금 숫자로 알아봤다면 요거를 문자화해서 공식은 공식처럼 이렇게 문자해서 공식화 해볼게요. 자, 요런 표준형이 있어요. 그거는 y는 뿔마 루트 ax, a도 뭐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니까 이 그래프를 x 대신에 x-p가 들어갔다는 거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얘를 평행 이동해서 얘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의 시작점이 0,0이었다면 얘의 시작점은 그 점을 똑같이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했을 테니까 이 시작점도 p, q가 될 거고 방향은 얘 뿔마 요거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요런 식으로 방향을 p, q를 꼭 찍은 다음에 뿔뿔이면 요렇게 여기가 맞뿔이면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자, 다시 여기 p, q를 딱 찍고 요렇게 되는 건 여기가 플러스 루트 안에도 플러스 그리고 얘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다는 거는 오른쪽이니까 루트 안에는 플러스 아래니까 루트 앞에는 마이너스 요렇게 되면은 왼쪽이니까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 위니까 루트 앞에는 플러스. 이렇게 되면 왼쪽이니까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 루트 앞에는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y는 루트 여기 2가 있고 4x 플러스 8 마이너스 7 요렇게 있어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그러면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자, 이차함수의 꼭지점 원의 방정식에서는 원의 중심 그리고
요거 분수함수에서는 점근선의 교점, 걔가 포인트 되는 점이었다면 무리수 함수에서는 시작점이 포인트 되는 점이에요. 그 시작점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읽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7이죠. 이게 시작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정의역이 마찬가지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의역이에요. 그러면 4x가 마8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영역에서 정의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테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x가 마이너스면 얘 0이 돼요. 그럼 얘가 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7이니까. 자, 그래서 시작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딱 읽었어. 그러면 x축, y축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이렇게 딱 찍고 이제 방향이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결정해야 되는데 뿔뿔이잖아. 그러면 얘는 오른쪽, 위 해서 요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정확하게는 요렇게 될지는 y절편이 결정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분수함수와 마찬가지로 점 하나랑 y절편 하면은 무슨 사분면, 어떤 사분면을 지나는지도 알 수 있듯이 얘도 시작점과 y절편 정도를 구체적으로 그려주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두 점만 알면, 두 정보만 알면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y절편은 x가 0일 때요. x가 0일 때 y값. x에다 0 넣으면 루트 8은 2루트2니까 4루트 2 마이너스 8 아니 마이너스 7 그러면 4루트 2라는 거는 4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32가 돼요. 그럼 루트 32 마이너스 루트 77 49니까 아 얘는 음수구나. 그러니까 요렇게 될게요. 음수일 테니까. 그래서 얘를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일반형. 일반형은 그냥 요거를 분배를 해서 예쁘게 그냥 정리한 형태가 일반형이에요. 그러면 얘도 몇 컴마 몇이 이제 시작점이냐 읽기가 힘드니까 얘를 일단은 묶어줄게요. y는 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일단 루트 안에서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되고 뒤에는 플러스 c 그러면 얘를 0으로 하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죠. 뭐 이렇게 읽어도 되고 그냥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얘를 0으로 만든 x값 마이너스 a분의 b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얘의 시작점은 마이너스 a분의 b, c인데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요거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뭐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자, 얘를 평행 이동한 건데 얘는 사실은 시작점이 0,0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요로 이동됐다. 요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했다. 요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해야 되는데 역함수는 이쪽 화면을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런 무리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y축, x축, 원점, 시작점이 0으로 만든 x값 2죠. 2, 마이너스 2다. 시작점이 2, 마이너스 2다. 얘를 시작으로 해서 방향은 오른쪽, 위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역함수. 그러면 그래프 상으로는 얘를 y는 x 대칭시키는 건데
그렇다면 요 포인트 되는 점이 2, 마이너스 2를 yx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2, 2가 돼서 마이너스 2,2가 돼서 요 점이 되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만날지 안 만날지는 뭐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되겠지만 이렇게 얘를 yx 대칭시키면 요 포인트 되는 점이 정확하게 yx 대칭된 다음에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역함수가. 그러면 그 역함수 식은 어떻게 되냐? 역함수 식을 원리 원칙대로 구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 단계 얘를 x는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두 번째 y랑 x를 대칭시켜서 문자를 바꾸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에 y 플러스 2는 루트 3x 마이너스 6인데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y 플러스 2의 제곱은 3x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x랑 y랑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죠?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6은 3x가 되고 x는 3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이렇게 y는 식을 고친 다음에 두 번째 단계 y는 x 대칭시킬게요. 그러면 y는 3분의 1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잠깐만. 지금 무리함수를 역함수 했더니 2차 함수가 되네요. 2차 함수. 근데 사실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실수 전체 영역에서. 근데 이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 관계였던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 요거는 사실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정의역이에요. 그러면 x가 정의역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고 그때 치역은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치역이에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여기 플러스 방향이니까 크거나 같다.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였다면 치역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프상으로 이해해도 정의역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정의역과 치역이 역함수가 되면서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되고 이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치역이었던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게 역함수 입장에서는 치역이 정의역으로 되면서 y가 x가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래서 얘는 여기 꼭지점이 마이너스 2,2가 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영역이니까 반쪽짜리 2차 함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은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반쪽짜리 2차 함수 요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요 무리함수를 막 1단계, 2단계 거쳐서 이렇게 구하고 얘의 치역을 갖다가 정의역으로 하고 요런 과정을 거쳐서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자, 빨리 구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결론은 이거니까 이 결론이랑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놔두고 자, 포인트 되는 점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이었어요. 그 시작점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될 거예요. 꼭지점. 그래서 무리함수의 시작점은 지금 2, 마이너스 2였는데 그 점을 y는 x 대칭시키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2,2가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 반쪽이라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차 함수 모양은 y는 a의 x 머시기 제곱. 근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2,2야. 그럼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a만 결정하면 되는데 a는 사실 여기 앞에가 3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거에 역수해서 나와요. 그래서 3분의 1이야. 3분의 1인데 자 그렇게 그거를 헷갈렸다고 하더라도 자 헷갈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임의의 한 점을 넣어볼게요. 임의의 한 점 뭐를 넣으면 좋을까? 어, 6, 4, 12, 5, 뭐를 넣으면 좋을까? 그 루트가 안 생기게끔 하는 거. 뭐가 좋지? 시작점 말고. x, y, 2. 2가 자, 얘가 2가 되려면 여기가 4가 돼야 되니까, 자, 3x는 10, x가 3분의 10, 0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얘가 3 지나는 점이 3분의 10, 0이었다면 얘는 지나는 점이 0, 3분의 1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0, 3분의 10을 대입하면 3분의 10에서 2를 빼면 3분의 4 이렇게 되죠. 그거는 4a 이렇게 돼서 a 값이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a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빨리 구했어. 아까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의 시작점이 얘의 꼭지점이 돼서 이렇게 완성을 시킨 다음에 여기 3이 앞으로 나가면서 3 역수가 돼서 나간다. 이게 딱 완성이 되잖아. 자, 결론이 똑같죠. 자, 그리고 얘의 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치역이야. 그러면 걔가 다시 정의역이 될 테니까 x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하면 역함수 완성. 자, 여기까지 하면은 틀려요. 요렇게 정의역까지 해줘야 얘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화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얘의 시작점이 요거였어요. 그러면 역함수는 꼭지점이 c,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자, 요거 a라고 하지 말고, 꼭지점만 하면 x-c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b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앞에를 뭐를 넣을 거냐? 이 a가 앞으로 나가면서 역수가 된다. 그러면 a분의 1 요렇게 완성되죠. 자, 근데 요게 왜 지금 두 개가 나오냐? 얘도 마찬가지로 a분의 1 꼭지점 c, 마이너스 a분의 b 요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얘의 치역은 y는 c보다 크거나 같은 치역이 돼서 크거나 같다가 돼서 그때 정의역은 요렇게 돼요. x/x는 c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그때의 치역은 y는 c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그러면 그 정의역은 x가 c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쨌든 역함수 구할 때는 얘를 넘긴 다음에 이 전체를 제곱하고 전체를 제곱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쨌든 전체를 제곱해서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식은 똑같아요. 식은 똑같은데 치역만 다르기 때문에 정의역만 지금 달라진다. 그러니까 얘는 요런 반쪽짜리만 나오고 얘는 요런 반쪽짜리만 나온다. 뭐 이런 차이죠. 자, 그리고 아까 사실 요거 정리를 안 했다. 정의역, 치역을. 요거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도 y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이 플러스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정의역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치역은 y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는 사실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정의역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은 y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뭐 그래프를 그려도 물론 되겠지만 그래프를 그려도 물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지만 식에서 봐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치역은 y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프를 그려도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거나 같고 해도 되고 식에서도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치역은 크거나 같아요. 근데 뭐보다?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정의역 치역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제 축을 안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만약에 무리함수가 시작점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면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지나면 안 만나고 이렇게 지나면 겹쳐졌을 때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지나면 두 점에서 너무 보기가 불편해. 그래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할 때 이게 보기가 불편해서 좀 오버해서 그러니까 오버해서 시작점이 만약에 P, Q예요. 그리고 방향이 오른쪽 위라면 이렇게 그리지 말고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 그래야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제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안 만나요. 빵개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지나가면 한 개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지나가면 두 개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지나가면 두 개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지나가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이하부터는 다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지금 경계가 되는 포인트가 되는 직선이 지금 뭐예요? 이건 다 0개점이고 얘나 쟤나 저나는 다 한 개점이고 포인트가 되는 직선이 접했을 때 다시 접했을 때를 기준으로 접했을 때보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빵개점에서 만나고 접했을 때는 한 개점이고 접했을 때보다 아래쪽으로 가면 두 개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접했을 때가 조금 경계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렇게 시작점을 지날 때 그럼 시작점을 지날 때 요쪽 방향으로 직선이 있다면 두 개 점에서 만나고 접했을 때도 두 점에서 만나고 요쪽 방향으로 직선이 진행될 때 한 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결론 무리함수를 이렇게 일단 그리고 경계가 되는 두 직선 접했을 때 판별식은 0으로 아마 할 거예요. 무리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다. 무리함수는 직선이다 해서 판별식 2차 함수식이 나오거든요. 그거의 판별식은 0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 시작점 P, Q를 지날 때 자, 이 직선이 P, Q를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에 P, Q를 대입하면 또 값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경계로 요렇게 될 때, 자, 빵개. 이럴 때 하나. 얘와 얘 사이는 두 개. 이거일 때 두 개. 요럴 때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자, 그래프가 요렇게 되고,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면, 지금 경계가 하나밖에 안 돼요. 요렇게 될 때밖에 안 돼요. 얘일 때 교점이 지금 요거는 시작점을 지날 때죠. P, Q를 지날 때 얘를 경계로 이럴 때는 빵개고 요럴 때는 무조건 하나니까 이렇게 하나의 직선만 경계가 되네요.
자, 그리고 왜 오른쪽 위로 가는 것만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지금 경계가 되는 거고,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다.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접할 때와 시작점을 지날 때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경계가 될 거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해결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뭐를 했냐면 이 루트 안에 x에 대한 1차식 구조만 했었어요. 네, 루트 안에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는 이런 형태도 있을 텐데 얘는 얘는 자, 일단 여기가 1차식 구조였던 거는 어떤 시작점을 기준으로 슝 이런 형태가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2차식인 구조는 결론부터 말하면 반원이 돼요. 반쪽짜리 원 모양이 돼요.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문자로 돼서 좀 보기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랑 y는 루트 여기야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이 두 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공통점은 x의 개수가 마이너스라는 거,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그것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요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양변을 제곱. 그러면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이항을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죠. 자, 아래식도 양변을 제곱하면 이 전체를 제곱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도 제곱이 돼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둘 다 원의 방정식이네요. 어쨌든 둘 다 원의 방정식인데 지금 둘의 차이는 치역의 차이예요. 얘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런 치역의 차이죠. 자, 그런 치역의 차이. 그래서 다시 얘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직접 그리면 x축, y축 중심이 0,0인데 요런 그래프 중에서 얘 그래프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요쪽만 그려진다. 이쪽만 그려진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 원에서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만 이쪽만 그려진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 이렇게든 반원이 나온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서는 뭐 어떻게 나오냐. 이러한 그래프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 만약에 이랬다면 직선이 양수일 때, 접할 때, 그리고 요점을 지날 때, 이렇게 두 개. 또 요점을 지날 때,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포인트가, 경계가 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직선이 얘를 기준으로 요쪽 방향으로 직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다면 그러면 이 직선과 이 무리 함수는 교점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만나는 순간 교점이 하나 생기고 얘보다 조금씩 지금 y절편이 작아지면 두 점에서 만나다가 요렇게까지 두 점에서 만나다가 얘보다 또 더 낮아지면 다시 교점이 하나가 돼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교점이 하나다가 그거보다 더 낮아지면 이제 교점이 없어진다. 그래서 경계가 되는 직선은 세 개다. 그리고 또 뭐 아래로 볼록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하나, 둘, 자, 아래로 볼록 요런 반원일 때도 자, 다시 요거를 이렇게 빼놓고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요럴 때 하나, 이럴 때 하나,
접할 때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경계가 되죠. 자, 그리고 자, 직선과의 위치 관계. 요거는 앞에서 그냥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저기 자리가 좁아서 자, 결론은 자, y는 루트의 여기 x에 관한 1차식 구조였다. 그러면 어떤 시작점을 기준으로 뭐 방향이 설정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얘랑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면 포인트가 두 개였어요. 접할 때 하나, 그리고 시작점을 지날 때 하나. 그래서 이건 판별식은 0으로 풀 거고, 이거는 문제 풀이할 때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얘는 시작점을 P, Q라고 하면 그 시작점을 지날 때 직선 하나, 이 두 직선을 기준으로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만약에 또 이렇게 된다면 기울기가 또 양수야. 그러면 그때는 요 한 직선만 시작점 P, Q를 지날 때만 지금 경계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y는 루트 안에가 x에 관한 2차식인데 그 2차식의 구조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런 2차식의 구조면 얘는 모양이 반쪽짜리 원이 되죠. 반원이 되죠. 반쪽 원, 반원이 되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면 이렇게 되는 구간만 나타내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는 구간만 나타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고 자, 만약에 요렇게 반원이 된다면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세 직선이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접할 때고 얘는 요점 뭐 A, B라고 할 거야. A, B를 지날 때 얘는 요점 C, D를 지날 때 자, 이런 식으로 경계가 되는 세 직선을 기준으로 뭐 그보다 크다, 작다, 뭐 등호가 들어간다 이것까지 결정을 해서 교점이 두 개였을 때, 하나였을 때, 뭐 만나지 않을 때, 뭐 문제마다 각각 원하는 그 답을 해결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심화 과정인데, 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2차 함수부터 왜 2차 함수를 설명하냐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 반쪽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요런 2차 함수가 있어요. y는 ax제곱 일단은 기본형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y는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p다.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2차 함수와 저 직선의 교점을 각각 교점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교점의 x좌표라는 거는 얘는 얘다의 해가 교점의 x좌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방정식으로 풀면 ax제곱은 mx 플러스 m이 p다. 그럼 a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p는 0이다.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요거를 평행 이동해서 만약에 기울기가 똑같이 m이고 평행 이동해서 접하는 순간 그때의 직선이 y는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mx 그때 y절편을 q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접하는 순간 교점의 x좌표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감마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2차 함수와 이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라는 거는 얘는 얘다의 방정식의 해가 감마, 중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거를 풀어보면 ax제곱은 mx 플러스 q 거기서 a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q는 0의 근이 감마로 중근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런 방정식의 두근인데 두근의 합은 a분의 m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방정식의 두근은 감마, 감마 서로 같은 두근이죠. 그 두근의 합도 a분의 m이에요. 아, 무슨 말이냐? 알파 플러스 베타도 a분의 m이고 감마 플러스 감마도 a분의 b다. 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감마구나. 자, 그 말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중점이 감마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아,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자, 요 결론이 나왔어요. 이 결론을 이용해서 무리함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무리함수가 요렇게 지나가는 무리함수가 있고, 이 무리함수를 뭐라고 할까? 자, 다시. 이렇게 시작점 있고, 요렇게 지나가고, 이 무리함수가 y는 루트 EX? 뭐 이렇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직선이 요렇게 지나가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거를 y는 mx 플러스 p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교점이 두 개 생기고 그 교점을 교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요런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직선. 얘가 y는 x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 점은 0,0이고 요 점을 2,2라고 해볼게요. 2,2. 그러면 여기 위에도 2,2 성립하고 이 위에도 2,2 성립하죠. 자, 그리고 얘를 평행 이동했을 때 기울기가 마찬가지로 1이겠죠. 자, 요런 직선이 있어요. 얘는 y는 1x 플러스 q 요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교점이 또 생길 텐데 그 교점의 좌표랑 요 두 점의 좌표랑 무슨 관계가 있냐? 자, 이차 함수에서는 결론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감마다. 즉,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감마였다. 근데 이 알파 베타는 누구예요? x좌표예요? y좌표예요? 이 x좌표죠. 자, x좌표였어요. 여기 알파 베타는 x좌표. 그래서 x좌표들이 서로 중점이다. 얘의 근과 얘의 근의 x좌표가 요의 x좌표의 알파, 감마라는 x좌표가 알파 베타의 중점이다. x좌표끼리의 관계였어요. 그러면 그 x좌표끼리 관계가 역함수 하면은 y좌표끼리의 관계로 바뀌죠. 그래서 요 y좌표와 요 y좌표의 중점이 얘의 y좌표다. 그래서 요 점의 y좌표가 1이다. 요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 점의 y좌표가 1이다. 요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y좌표가 1이래요. 이 y좌표가 1이래요. 그럼 그때 x좌표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때 x좌표는 2분의 1. 주의해야 될 게 얘와 얘의 중점이 x좌표가 아니에요. y좌표의 중점이 얘의 y좌표예요. 왜냐하면 이차 함수의 x좌표 관계가 y좌표의 관계로 바뀌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얘기를 또 왜 하냐.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기 A점, B점이 있고 C점은 이 구간 사이에 여기 무리함수 위를 지나는 C점이 있대요. 그랬을 때 C점을 이렇게 선택하면 ABC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이 되고 C점을 여기 선택하면 ABC 이런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때 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반적으로 요 직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만약에 C점이 여기라면 높이가
이만큼이 되니까 걔를 더 평행 이동시켜서 이 점이 시점이라면 높이가 이만큼이 되니까 최대한으로 높이가 높아지려면 얘를 평행 이동시키는데 접할 때까지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 접점에서 요 직선까지 길이가 높이로 그때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럴 때 이 접선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요렇게 접할 때의 접점의 좌표를 구했어요. 자, 그때 지금 요런 성질들을 이용하면 그 접점의 좌표를 빨리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팁.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얘가 0,0이니까 AD-BC의 절대값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음,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용을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X축이고, 요게, 자, Y축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요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자, 요거랑 요거는 평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이 여기와 여기 밑변의 길이가 같다면 높이는 뾰족 요래도 삼각형, 뾰족 요래도 삼각형, 뾰족 요래도 삼각형. 지금 모든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밑변으로 하고 뾰족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가 몇 변이고 뾰족 이 삼각형의 넓이로 하면 얘는 지금 구하기가 더 쉬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가 요 직선의 어, 요 직선의 y절편이죠. 그러면 이 직선이 지금 2분의 1,1을 지나고 자, 2분의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1을 넣으면 이때 Q값이 2분의 1이 되고 Q값이 2분의 1이 되고 자, 그러면 이때 Y절편이 2분의 1이다.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1이다. 그리고 요렇게 삼각형의 넓이니까 얘를 밑변으로 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높이잖아요. 그 높이가 얘의 X좌표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2분의 1, 뭐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